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한동훈 대표를 만찬에 대통령이 또 쏙 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기사 헤드라인 나오는 거 예. 보니까 이제 번개 만찬이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아, 예전에 이제 가끔 그 예. 대학가나 뭐 이런 데서 예. 하던 번개 친다고 했었죠. 예. 그때 이제 금방 이제 뭐 이게 시간 되는 사람들만 얼른 만나는 거를 이제 번개 친다고 했었는데. 그래요. 예. 네, 여당 대표만 공교롭게도 시간이 안 됐던 건지 아니 근데 연락을 하고 안 나온 게 아니지 않아요? 아예 연락을 안 한 거 아닌가요? 못 받았다라는 얘기죠 지금.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제 일요일이었던 어제 국민의힘의 일부 최고위원들 예. 그리고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 등을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비공개 만찬을 했다라고 예. 하는 걸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좀 다른 케이스인데요. 예. 뭐냐면 번개라 그래도 네, 누구한테 연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난 왜 뺐어 이러면 너 바쁠 것 같아서 별로 안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친했다가도 이제 안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도 그렇죠. 얘기하기도 하고. 아예 제안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제안을 못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도는. 제안을 받은 걸로 이제 추정되는 사람 예. 지금 이제 김민전 최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인요한 최고위원 두 분 다 이제 친윤계로 범친윤계로 묶이는 분들이고요. 예. 윤상현 의원은 뭐 친윤계나 혹은 뭐 윤핵관으로 이제 분류되는 분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제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좀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진 예. 대통령이 좀 친숙해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금 팥이 꾸려졌다. 이것도 이제 번개와 이제 연결해서 보자면 그렇게 이제 뭔가 좀 모임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는 건데 만찬이 한 1시간 정도 예.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 발로 이제 설명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뭐 혹은 뭐 지역의 민심 동향 뭐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 현안 문제를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물론이고 친한계 최고위원들도 초대를 받지 못했고요. 일부는 그런 만찬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다. 특히 그래요? 이제 뭐 친한계 대표 인사로 분류가 되는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MBC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을 했는데 예. 연락을 못 받았고 그래서 못 갔다라고 직접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동혁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머지 최고위원 중에서 뭐 진종호 의원 이제는 못 해봤지만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이런 분들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침에 통화 중이거나 그래서 확인은 잘 못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친한계를 뺐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장동혁 최고위원도 초대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예. 한동훈 대표하고 이제 가까운 걸로 이제 알려진 최고위원들은 유독 연락을 이제 못 받은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의료 붕괴 같은 중요한 사안을 논의했다 그러는데 당대표하고 친한 최고들은 초청을 안 했다는 게 좀 장동혁 의아하고요. 수석 최고위원도 빠졌고. 예. 그래서 기자들이 당연히 이제 물어봤죠. 오늘 한동훈 대표한테 만찬 일정 알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본인은 모르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아예 몰랐다라는 걸 한동훈 대표도 명확하게 얘기한 거고 예. 뭐 그 이후에 뭐 대표 패싱 아니냐 뭐 혹은 뭐 추석 이후로 지도부 만찬 연기됐던 일정이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확정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한테 따라붙으면서 질문했는데 예. 여기에는 이제 별다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이제 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달 30일, 8월 30일에 원래 여당 신임 지도부하고 이제 만찬을 하기로 계획이 됐다가 그때 의정 갈등 관련된 어떤 의견 충돌의 여파로 연기가 됐다라는 게 예. 이제 추정이었는데 그러면 기왕에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들까지 이제 불러서 만찬을 할 거면 같이 불러서 논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이번에 또 이제 다른 그 최고위원들 친하게 최고위원들도 안 부르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안 부르는 게 예. 결국 의대 증원 유예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이제 계속 충돌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좀 추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등을 노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밥 한 번 먹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대통령으로 보기엔 정치적으로는 절대 도움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 옹졸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정도 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아주 쏙 빼놓고 저번에 연기할 때도 쏙 빼놓고 연기 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만찬 일정 연기할 때도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옹졸한 정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보기가 싫은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대통령의 취지까지는 저희가 이제 추정해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 예. 원래 대통령이 평소에 여러 채널로 당과 소통을 했었고
관저의 정치인들이 와서 소통하는 게 굉장히 좀 원활한 편이다. 그러니까 자주 이런 일을 한다는 예. 거죠. 그런 차원의 소통의 자리였던 것이고 언론에 일일이 다 공개를 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은 원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자주 만나면서 민심 청취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1대1로도 하고 여러 명하고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이런 식의 자주 예. 소통한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이거는 원래 일상적인 여러 소통 행위 중에 하나인 거라서 예. 큰 의미 부여를 할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공교롭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그 수많은 소통 어떤 방식, 그렇습니다. 만찬, 뭐 차담 이런 것들 중에서 알려지는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제 알려지지 않는 예. 건데 그럼 왜 유독 이번 만찬은 만찬이 있고 나서 거의 곧바로 언론에 전달이 돼서 다음날 아침에 보도가 되게 됐을까? 예. 다른 만찬들은 공개가 안 되는데 이번 만찬이 유독 공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들을 당연히 이제 정치 비평하는 사람들 생각에서는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맥락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만나는데 한동훈 대표는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독 또 안 만나고 있고요. 예, 그런 사안 자체가 근데 이게 정치가 뭐 다른 게 술술 풀려나갈 때면 뭐 누굴 만나건 안 만나건 불편한 사람을 대통령이 만나건 안 만나건 무슨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너무 큰 문제들이 여당과 당정이 풀어나가야 될 너무 큰 문제들이 많은데 저렇게 약간 감정 싸움하는 듯이 부딪히면은 국민들 보기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옹졸해 보이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 대통령실에서 이제 제안을 받아들였던 의사협회까지 이제 포괄할 수 있는 의사단체까지 포괄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 예. 여야 의정이 이제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대 증원 문제를 이제 함께 해결해 보자라는 의제가 던져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럼 주말을 거치면서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해서 월요일까지는 그걸 이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예. 기왕에 일요일에 여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불러서 만찬을 할 거면 당 대표도 같이 불러서 그래서요. 이 사안을 같이 논의하는 게 이제 맞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일상적인 소통이었다라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만찬 이거 이제 지난달 30일에 예, 원래 하려고 밀렸던 했었던 거. 예. 그럼 이거는 이제 하긴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추석 이후에 만찬이 진행될 거고 체코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는 일정이 있는데 예. 체코 방문 이후에 계획하고 있다. 언제입니까 정도만 그게 혹시? 그 9월 이제 하순이 되는 건데요. 아 예. 예,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아직 멀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싫은가 봅니다. 예. 근데 워낙 중요한 사안들을 당정이 진짜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의료 붕괴 사태가 그렇죠. 코앞에 눈앞에 발등인데요. 그러니까 예. 사실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뭐 대통령이 누구랑 밥을 먹든지 예. 혹은 여당 대표하고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대 증원 문제 같이 국민적 현안이 눈앞에 놓여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과 정부와 그리고 이제 여당이 또 이제 소통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 상징적인 조치로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느냐 뭐 이 예.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죠. 밥 먹기 싫으면 만나서 얘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죠? 네, 지난주에 이제 결론이 나왔죠. 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제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6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 최종 결과를 이제 권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으니까 오늘 이원석 총장의 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의견, 그럼 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이제 외부 자문기구니까요. 외부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뭐 수사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했던 탓이다. 예. 다만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이제 수행을 하겠다. 예. 이걸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한 겁니다. 뭐 그러면서 했었던 얘기가 좀 여운을 남겼는데 네. 대통령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네. 관련된 겁니다. 그러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 행위
디올백 300만 원 상당의 고급 명품 백을 받은 행위가 잘하는 건 아니다. 네. 그건 잘못된 행위다라는 거는 검찰청장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건데 대신에 그걸 형사처벌할 거냐 이걸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걸 예.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어휘들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부적절한 처신, 네.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으로 갔습니다. 예. 대통령은 그동안은 이제 현명하지 못한 처신 정도로 좀 완곡하게 표현을 네. 했다면 검찰총장은 부적절하다, 예.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뭐냐? 처벌할 수 없다. 네. 이 사안은 여기서 끝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예. 뭐 이원석 검찰총장도 참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민망할 거예요. 자기가 어떤 해놓은 그 뭐 법대로 이러다 갑자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야 아마 이제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뭐 그거는 이제 그 전에 5월 달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보여왔었던 어떤 뭐 행동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7초 침묵이라든지 예. 혹은 이제 뭐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지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표면에 좀 드러나긴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결국 요식행위였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잠깐씩 마치 이제 충돌하는 것처럼 예.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 보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완전히 혐의를 벗겨준 셈이 된 거 아니냐. 예,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한 게 뭐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나오는 거고요. 예. 뭐 실제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의 이제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같은 공간에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예. 글을 쓰는 검찰청 내부의 목소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도 좀 안타까운 건 그동안에는 검찰과 관련된 사안들 특히 검찰을 향한 어떤 공세가 나올 때는 이프로스처럼 네. 검찰 내부 통신망 그거는 이제 실명으로 이제 글을 쓰게 돼 있는데 예. 거기에 검찰을 방어할 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글을 써왔던 검찰 내부자들이 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유독 이프로스 같은 실명 커뮤니티는 글을 안 쓰고 예. 블라인드 같은 이 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공간에서만 일부 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또 이제 검찰의 어떤 표면적인 문제점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자존심은 굉장히 나눠지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어떤 권한을 침해한다고 느꼈을 땐 대단히 과시하듯 그 불만을 표현하고 네.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생각이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몰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검찰도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뭐 이제 곧 그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나니까 15일까지거든요. 마무리하는 2년여의 과정을 봤을 때 최종적으로 이원석 총장의 뒷모습이 자기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해놓고도 결국 이제 문제 삼지 못하거나 처벌하지 감찰도 못하는. 제대로 못했죠 결국. 감찰은커녕 조사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뭐 그런 문제라든지. 민망합니다. 예. 네. 민망합니다. 예. 검찰 안팎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찰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양새 자체가 정말 검찰로서 모욕적인 상황이라고 볼 검찰들도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참 조용하군요, 정말. 네. 예. 뭐 그렇게 걱정을 한다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민주당하고의 어떤 공조의 발걸음이 좀 빨라지고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난주까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의혹 수사가 좀 속도를 내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까지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좀 강하게 좀 연대하는 분위기로 가고 네.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신임 지도부가 지난번에 한번 수년이 됐던 연기가 됐던 평산마을 방문을 어제 오후에 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문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뭐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게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 예.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한 얘기인데 굉장히 좀 강한 톤의 직접적인 윤석열 정부 비판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아닌가라고 네. 대통령을 또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예.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그 동안에 이제 갈등설이 계속 나왔었던 소위 친명 세력과 친문 세력의 일종의 이제 연대 이게 좀 공고해진다라는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이제 수사를 이제 정치 보복으로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의 이제 필요성까지도 이제 같이 강조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라고 했냐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네.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예. 라고 또 이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고요. 기본적으로는 나나 가족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만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또 강하게 임하겠다라고 예. 이제 수사 관련된 본인의 입장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 수사와 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이 과연 공정하다고 느낄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은 또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시기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이제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비판도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연대가 좀 공고해지는 분위기가 되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당내의 갈등들이 좀 봉합이 되는 뭐 오히려 이제 연대가 좀 끈끈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는 행보냐 뭐 이런 비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다시 또 발의가 된 거죠. 네, 오늘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별법하고 제3자 추천 차상병 예. 특검법도 둘 다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다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회의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 야당 의원들만 참석을 하고 예.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김건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서 예.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 이제 12일인데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한다라는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네. 내놨는데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서 재발의된 걸로 국민들도 뭐 이런 어떤 행태에 지쳤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지치긴 지치죠. 예. 계속해서 거듭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이 이렇게 어려운가에도 좀 지치고요. 예. 네네네. 지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예.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이 관련된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들어 있는데 12일에 오는 12일에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범들의 예. 이제 항소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 판결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이제 주가 조작의 이제 방조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예. 이제 전주가 있는데 그 처분 결과에 맞춰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예. 기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제 검찰이 결정을 할 거라는 지금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 건 아까 대통령실의 반응. 네. 국민들이 거듭된 이런 어떤 법안 발의에 지친다는 어떤 논평을 내놨는데 네네. 그보다 국민들은 정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어떤 의혹도 언제까지 하나도 규명이 안 될 것인가. 네. 이런 어떤 상황에 좀 지치는 건 분명히 지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제기됐던 의혹들이 어느 전부 것 하나, 예. 진척이 없거나 혹은 이제 무혐의로 이제 종결이 나거나 예. 뭐 이렇게 처리가 됐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사안들 정치적 사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는 것 그래서요.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여론을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하나도 규명 안 되고 끝끝내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한번 정말 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87년에 이제 헌법이 개정돼서 민주화가 완성된 이후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들은 그냥 넘어간 경우는 사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뭐 그게 이제 특검을 통한 형태든 혹은 뭐 정치적 폭로를 통한 형태든 굉장히 좀 비싼 이자가 쳐져서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덮는다고 해서 사안이 이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우리 정치의 이제 교훈이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압력밥솥도 김을 빼야지 안 터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자꾸 누르기만 하고 어떤 진상규명이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김을 전혀 빼질 않으면 네. 저 위험할 텐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뭐 정치적 사안들은 보통 이제 외상이 없다고 하는데 예. 어음 형태거나 수표의 형태라서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 뭐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거의 시간이 다 됐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